일본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넘어섰다고 합니다. 네. 와, OECD 진짜 방송 전에 진짜 오늘은 짧게 끝낼 거야. 오늘 컨디션이 안 찍어 좋아. 놓을 거야. 진짜 아깝다. 근데 오늘 작가님이. 너무 내가 말을 많이 못한 것 같아가지고 잠깐 지금까지 그 귀에 응앵앵앵 하던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야? 아니 시작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아프니까 오늘 니들끼리 알아서 해. 그래서 둘 다 송 작가님 늘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라고 했더니 이게 다 너 때문이야. 왜요? 왜 모잠비크를 들고 왔어? 네. 그럴 줄 알고 들어봤죠. 자, 일단 일본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이유는 돈을 안 풀어서 그렇습니다. 선거하고 뭐하고 딴 데 돈을 쓰느라고 기업들한테 돈을 안 풀어줬죠. 일본에 있는 중소기업은 현재 국가의 보조금이 없으면 사실상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도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그 정도예요? 네. 근데 이 기사에서는 보면은 내수가 안 좋아서 이거 많이 까먹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만 쓸 돈이 없는 거예요. 쓸 돈도 없고 무슨 돈 푼다고 했잖아요. 근데 풀면 계속 저축해버리고. 저축해. 안 써. 은행에 저축 안 해 안 써. 사람들이 자꾸 그냥 모아놔, 이렇게. 숨겨. 방바닥에 이렇게 넣어놔. 그래서 지금 내수가 안 있는 돌아. 중소기업들이 물건이 안 팔리는 상황에서 자기 돈 들여서 물건 안 만들거든요. 그러면서 폐업한다고 협박질을 하니까 그 많은 중소기업들한테 보통 우리 돈으로 2천만 원, 3천만 원씩 계속 매달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진짜요? 선거 때문에 이걸 못 준 거예요.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떨어진 거죠. 근데 지금 OECD 뭐 국가들 중에 성장률 마이너스로 나오는 나라는 거의 일본 유일해요. 딴 나라는 조금씩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이 플러스로 그렇죠. 지금 전환이 돼가고 일본만 있거든요. 마이너스. 아니 왜냐면 지난해 마이너스 20, 30%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떨어질 데가 떨고 없을 줄 없어요. 알았지. 예. 성장률이 떨어지고 민간 최종 소비 지출이 1.1% 감소했고 민간 설비 투자도 3.8% 줄었고요. 내수가 성장률을 0.9%포인트 끌어내렸다. 그리고 3분기 명목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.6%를 기록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시다가 이제 다시 돈을 찍어서 뿌려야 되는 상황인 건데 재정이 지금 너무 열악합니다. 그리고 이 돈을 뿌려서 또 이게 돈이 안 드는 현상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면 실제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추가 예산을 푼다는 방식에 대한 뭐 확실한 그 대책이, 경제 대책이 지금 안 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러게요. 우리는 그래도 재난지원금이라도 주면 주변에서 막 뭘 사고 그러는데 우린 재난지원금 주면 배달시켜 먹지. 우린 일단 우린 이제 지역 화폐로 주기 때문에 써야지 써야 이게 되니까. 남는 거잖아요. 꽁돈 생겼다 이러고 뭐 우리 막 쓰는데 내가 쏜다 플렉스. 일본은 계속 저축을 하니까 이것도 문제다. 그래서 진짜. 지금 일본의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방법이 뭐냐? 이거는 이제 사실상 일본 경제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예요. 한반도의 전쟁, 1번. 네. 이걸 통해 가지고 과거에 이제 군수기지로서 역할을 했었을 때의 그 방법. 무기 팔아먹고. 두 번째, 일본의 거대 재난입니다. 복구비로 내수를 다시 되돌리는. 그렇지. 우리가 왜 7, 80년대 경제 성장할 때가 사실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돌 때였거든요. 네. 예. 뭐 그래서- 도로 올리고 뭐 이런. 네, 결과적으로 대박. 지금 건물 있는 올리고. 상황에서 돈을 쓰라고도 안 쓰니까 불나고 집 없어지고 도로 까지고 아이고. 생필품 없어지고 다 잊어버려야 그때야 숨겨놨던 돈을 들고 나와서라도 돈을 쓰기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. 그럼 전쟁은 일단 안 되겠고. 자, 세 번째. 응. 일본 국민들의 탈출입니다. 탈출?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일본 안에서 돈을 갖고 있어도 불안해. 추가 수입도 안 돼. 물가만 계속 올라. 지금 일본의 실질적인 임금 수준이
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따져본 건 아니지만 평균 임금 수준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낮아지기 시작했어요. 일본은 평균이 170만 원대로 지금 와 있습니다. 이 일상적인 임금 수준이. 어? 그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. 너무 떨어졌는데요? 이게 우리보다 이제- 떨어졌어요. 예. 어, 이게 역전당했어. 역전당했어. 이게 이제 자꾸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애들이 많아지는 아. 데다가 임금 인상이 안 돼, 20년대 거의 안 돼.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균 임금이 170만, 그러니까 국민들의 70% 이상이 200만 원대 미만의 임금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본에서 살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자산을 팔아서 탈출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. 요 세 가지 이 이론이 현재 일본 경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론인 겁니다. 근데 일본의 자산을 팔아서 탈출할 정도의 사람들은 숫자 대비 많지는 않잖아요. 부자들이 너나 없이 몇 푼 안 돼도 나가는 게 낫다는 거야. 아, 그래요? 차라리 부자들은 자산이 있으니까 버티기라도 버티면 할 수는 있지만 자산마저도 없는 노동자들의 일반 서민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야. 차라리 중국에 가서 식모를 하거나 동남아에 가갖고 사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. 뭘 하더라도 뭐 일본에 있는 것보다 낫지. 그 생각이죠.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더 이상 못하는 이유.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돼요. 추가로 돈을 또 빚을 내야 돼. 일본 은행이 사줘야 되는데 일본 은행이 더 이상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. 지금 일본이 발행한 모든 국채가 일본 은행에 의해서 거의 환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은행이 갖고 있는 예금 잔고하고 지금 국채 잔고가 거의 똔똔이가 돼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국가가 빚을 내갖고 돈을 꺼내줘라고 해서 안 돼요. 이미 우리가 보증할 수 있는 한도에 왔어요. 라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이걸 극복하는 일본의 유일한 방식은 뭐다? 국민들의 예금을 차압하는 거예요. 이게 4단계 시나리오입니다. 그래서 은행에다 돈을 안 넣어놓는다. 그렇죠. 결국 이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연내나 다음 연도에는 터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이 일본 정부에 의한 일본 국민들의 유동성 예금 자산 차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안 그러면 국가 부도나거든. 야. 그리고 일본 법은 그걸 허용을 해요. 그렇죠. 일본 법은. 예. 그거를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대하고 아베가 이 법을 누가 쓸 것이냐를 놓고 만지작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. 결과적으로 뭐 3분기 경제 수준들이 떨어진다. 저 자체는 경제가 성장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. 문제는 일본이 쪼그라들 만큼 쪼그라들었고 일본이 만들어내고 있는 무역 흑자가 존재할지 알 수가 없어요.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돈, 자산 가치가 사실상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.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일본 돈 안 받고 일본하고의 보증을 안 하고 일본이 예를 들어 야 이번에 석유가 좀 필요한데 엔화로 좀 안 될까? 우리도 기축통화야 라고 했을 때 사우디가 안 돼. 라고 말할 수 차라리 한화를 가져와. 아니 우리 한화랑 스와프 끊었는데 어휴 그거 갖고 오면 내가 바로 줄 텐데 왜 그랬어? 라고 하는 상황이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. 일본의 경제 문제는. 문제는 중국도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요. 대신 중국에는 시진핑이라고 하는 전문 삥 잘 뜯는 오빠가 무서운 오빠가 있어가지고 지금 삥을 뜯어서라도 국가 경제를 돌리겠다는 각오로 삥을 뜯고 있거든요. 네. 그 오빠는 말도 안 해요. 돈 내놔라고 말도 안 해. 그냥 무표정하게 칼만 대. 그렇지. 칼만 보여줘. 도끼만 살짝 보여주면 보여주면, 저거 다음번에 내 목 친다는 얘기지. 그러고 바로 들고 와. 근데 일본 애들은 이미 지들이 그 돈을 다 갖고 있어.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배를 못 가르잖아. 왜? 계속 걔네들 개미들이나 서민들한테만 배를 걔들 특징인데 가르려잖아. 왜? 일본의 특징 아니에요? 할복인데. 그건 밑에 놈이나 하지. 아, 위에 너- 놈들은 맞아. 너 높은 놈들이 그 배 가르는 거 봤어? 아니요? 못 봤지? 완전 나쁜 놈들이네요. 그래서 지금 일본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서 갖고 지금
어떻게든 그 부자들을 배갈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 4단계 시나리오, 전쟁 시나리오 이제 가능성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거고요. 전쟁 시나리오가 아닌 나머지 시나리오에 의해서 1, 2년 안에 경제적 붕괴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세계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외론들도 두려워하고 있죠.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게 일본. 그리고 윤석열. 마지막 희망으로 친일적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한일 간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깜빠레 윤상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일본은. 전 세계에서 딱 두 부류. 일본과 윤석열. 종전선언 반대하는 부류죠. 네. 전 세계에서 딱 둘. 자, 신기합니다.